미국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좀 든 계층에서 비만은 아니지만 과체중, BMI로 치면 지수가 25에서 한 30 사이를 우리가 과체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생존율이 5 내지 한 7% 정도 오히려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교수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적당한 비만은 정상 체중보다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수술 같은 거를 해도 사망 위험이 낮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최근 한 4, 5년 동안 여러 연구 결과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특히 나이 들어서 조금 체중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중병에 걸리면 체중이 안 나가는 분들은 견뎌내지 못한다 거예요. 특히 암의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나나 봐요. 그 어려운 항암 치료를 저체중인 분들은 거의 견뎌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는 과체중이라 그래서 조금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견뎌낸다는 거죠. 곡기를 끊으시고 며칠 내로 돌아가셨다. 결국은 생애 마지막에는 먹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중병을 치르게 되면 버텨야 되는데 체중이 낮은 사람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요즘 주목을 끄느냐 하면, 비만이 질병으로 선언이 된 그 이후로부터는 전 인류가 체중 관리를 전부 하고 사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상 체중이라는 약간 신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신화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게 요즘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에 BMI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Body Mass Index.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체중이 얼마나 나가냐, 이제 그걸 재는 건데, 그동안 너무 이제 의학계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제한 내지 지시사항들을 다 만든 건데, 어쩌면 그 기준이 그렇게 올바른 기준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본 논문들에 의하면 22년경에 나온 논문에 보면 미국인 한 50만 명 정도를 한 20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해갖고 데이터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인데, 그 지수별로 이렇게 측정을 해봐도 나이가 좀 든 계층에서 비만은 아니지만 과체중, BMI로 치면 지수가 25에서 한 30 사이를 우리가 과체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생존율이 5 내지 한 7% 정도 오히려 더 높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였던 거죠. 또 재밌는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2024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아예 초고령층을 그 사람들은 이제 분석을 했는데, 85세 이상 분들의 사망률을 비교하는데 정상 체중의 사람들보다 과체중 내지는 비만 쪽에까지 오히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더 버티더라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아예 연령 구간을 나눠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봤더라고요. 75세에서 85세 사이에 그 10년 동안 정상 체중이었던 사람과 약간 과체중이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그 10년을 과체중으로 살았던 분들이 85세 이후에 생존율이 오히려 월등하게 높더라. 제가 젊었을 때는 BMI라는 지수가 그렇게 알려진 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정상 체중을 이제 물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키에서 110을 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키에서 110을 빼가지고 체중이 그 언저리면 정상이라고. 근데 최근에는 범위가 약간 넓어졌어요. 최근에는 100에서 한 110을 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미 의사 선생님들도 약간의 과체중 쪽으로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175cm라 그러면 65 내지 한 75kg 정도 사이면 정상 체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겨우 정상 체중의 턱걸이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큰 병 걸리면 저는 못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죠. 최근 그거에 의하면.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러면 살을 좀 찌우는 게 마른 것보다 나은 건가? 이런 결론으로 곧바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는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른바 과체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그 정도 체중을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 좋다라는 뜻은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년에 너무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걸 덜 겪는다는 걸 거고, 몹쓸 질병에 걸렸을 때 그래도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지,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노년이라도 살이 지나치게 많이 찌는 거가 좋다는 뜻의 연구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 또래들한테는 뭐 완벽한 필독서가 삼국지였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동탁이 여포의 꾀에 넘어가서 황제가 부르는 줄 알고 궁궐로 들어가다가 여포한테 살해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삼국지에 따르면 살해된 다음에 이제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군졸 중에 누구 하나가 배꼽에다가 심지를 꼽아가지고 불을 붙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며칠 동안 불꽃이 꺼지지를 않더라. 얼마나 배에 기름이 많았으면 겨울에 타느냐, 뭐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저는 제가 읽은 논문 중에서 우리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진이 낸 논문이 분석을 세밀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BMI 하면 바디 매스를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바디 매스라고 안 그러고 바디 웨이트라고 그냥 측정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몸 무게를 재는 거죠. 지금은 바디 웨이트라고 안 하고 바디 매스라고 하는 건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그 무게가 얼마나 다른 성격의 무게냐, 이걸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수인 건데, 몸무게가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뼈 무게가 있을 거고, 근육, 그러니까 단백질 무게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방의 무게가 합쳐진 거잖아요. 근육의 무게가 체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방의 무게로 상당 부분의 체중이 결정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체질량 지수를 따지면 안 되고요. 체지방률하고 지방을 뺀 상황에서 질량을 또 재야 되는 거죠. 보통 FM이라고 부르거든요. FM은 Fat Mass라고 그래서 지방의 무게로 그 사람의 체중이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FFM은 Fat Free Mass라 그래서 지방을 뺀 나머지가 그 사람의 체중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고려대 연구진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쭉 들여다봤어요. 이른바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은 호리호리한데 배만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온 몸이 근육은 거의 없고 말랑말랑한 체질, 그런 분들이 대개 체중의 거의 전부가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육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체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하는 거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해요. 배가 나와서 복부 비만이거나 내장 비만이거나 체중에 늘어난 부분이 거의 다 지방 덕택에 늘어난 거라든가, 그러면 그분은 별로 건강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준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로 한 20에서 한 25 정도 사이에 정상적인 체중이라고 생각하는 건 젊었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면 그 구간을 약간은 좀 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흥미로운 건 아산병원 의사선생님 정의원 교수님 요즘 굉장히 어른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말고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체중 조금 늘어도 그게 그렇게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닐 거다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체중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부 내장 비만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 하는 거죠.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 장수의 상징 중에 하나가 소식하는 일본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식하는 일본인의 이 이론과 약간의 과체중의 이 이론이 일반인이 봤을 때 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동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제 스승님을 인터뷰한 동영상이었어요. 지금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백신 연구소에 매일같이 출근하신다는 조완규 교수님 인터뷰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거든요. 지금도 매일 출근하시고요. 만보 가까이 매일 걸으시고, 그 동영상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저랑 똑같이 식탐이 없으시더군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뭐 그냥 아침에 뭐 빵 한 조각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먹고, 웬만하면 점심은 안 드시고 저녁에 소식하시고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있으면 먹고, 먹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노력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조한규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평소의 삶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마움을 누리고 사는 거죠. 심혈관 계통에 그런 불편함이 별로 없는, 한동안은 장수를 하려면 무조건 소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딱히 그게 정답일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스티븐 어스테드라고 미국의 유명한 노화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강하게 직격하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소식이 좋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 대부분이 뭐냐 하면 실험실에서 키우는 흰쥐를 가지고 한 실험들인데, 마음대로 먹게 하는 쥐들은 다 비만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온갖 노인병 관련, 비만 관련 질병으로 일찍 죽는 거죠. 근데 소식을 시킨 흰쥐들은 오래 살더라.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소식을 한 쥐들은 섹스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어스테드 얘기가, 소식을 하면서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별 욕망도 없이 몇 년을 더 살면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냐. 먹고 싶은 거 먹고 섹스도 즐기고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어쩌면 더 흥미로운,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게 소식에 대한 약간의 지나친 기대감이 있는 면도 있어요. 소식을 하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지만, 어쩌면 지나친 소식으로 인해서 기력이 또는 생활의 활력이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그냥 쭉 살아가는, 그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적절히 즐기고 맛있는 것도 좀 찾아 먹고, 그게 결국은 재밌는 삶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늘의 결론은 운동 많이 해서 적당히 살집이 있는 FFM 지수가 높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노인인데 너무 이렇게 얼굴이 마른 분들 보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체격도 좀 있고 살도 조금 붙어서 풍성해 보이고 여유도 있어 보이고, 그런 게 그래도 참 괜찮은 인생이다 하는 게 최근에 이런 과학 논문들이 은근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혜원 교수님처럼 노년 건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진화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번식 행위도 하지 않고 잉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번식을 멈추고도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소식을 하면서 내 생활 리듬을 지나치게 관리하면서 재미없게 사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와인도 좀 가끔 즐기시고, 운동도 좀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사는 게 재밌는 삶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퇴임을 하거든요. 퇴임하면 저도 좀 이제 그래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채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떠들다 보면 그게 자기 귀로 들어오는 양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행동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맛있는 음식 얘기를 좀 자주 해보려고 그럽니다.
초콜릿 케이크 맛있게 하는 집도 좀 찾아다녀보고 우리 맛있게 먹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